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아침에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그 찬바람을 맞으니까 코올리개가 된 것 같아요. 콧물이 절로 납니다. 아주. 자, 추운 날씨에 코감기, 그리고 감기,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반복적인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은, 자, 격국을 정하는 법이 있죠. 격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격은 월지에서 정한다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자평진전의 원령 용사 지신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월지의 힘이 가장 강하니까 월지의 힘으로써 격을 정하는 거죠. 격은 뭐라고 했죠? 기론 체계이고 왕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월지의 힘이 가장 강하니까 월지에서 정한다. 그래서 그 사주에 가장 강한 것이 격이 되는 거죠. 월지 지장간의 봉기가 천간으로 떴을 때 그걸 첫 번째로 격을 잡는 거고요. 지장간이 투간이 안 돼 있으면 월지가 격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정의 글자 자, 묘, 오, 유 이죠. 근데 오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월지 합국이 격이다. 월지 합국이면은 이런 식으로 인해합, 진유합 이런 식으로 합국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삼합국이 있죠.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이런 삼합국을 보는 거죠. 또한 합국오행이 이거는 이제 천간으로 투출하면 격을 잡는 거죠. 그죠? 합국오행이 당연히 천간으로 투출하면 당연히 격을 잡는 거고요. 그러나 합국오행이 투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봉기가 월지에 있는 다른 봉기가 투출하면 그게 그 힘이 강하니까 왕하니까 그걸 격으로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지가 합국이다라고 하면은 식상격, 제격, 관살격, 인수격 뭐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묘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음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수일간에 해묘이다라고 하면은 식상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월의 해묘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제격이다, 경금일간이 지지의 해묘미를 합국을 깔고 있다 그러면 제격. 그러니까 삼합국은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형충, 길씨는 형충, 끊고 파해 공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형충이 되면은 격이 파격이 되는 거고요. 파해 공망은 파격까지는 안 되고, 파격까지는 안 돼요. 형충의 파격이 되고 파해 공망은 격이 좀 흔들린다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은 형충이 되었을 때 격이 기둥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은 형충이 되었을 때는 기둥이 넘어가는 거고, 파해 공망일 때에는 기둥이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신 격이 성격이 되었는데 형충되는 운에 파격이 된다라고 하죠. 근데 내가 이제 길신이 격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형충파해를 막아주는 글자, 그 길신을 보호해주는 글자가 있으면 그 피해 정도가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격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길격이 흉격, 흉격이 길격이다라는 말은 아침 시간이라 목이 조금 잠기는 것 같습니다. 자, 길격이 흉격, 흉격이 길격이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자, 간목일간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제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에 병화를 투출하면은 흉격이 길격으로 식신격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흉격이 길격으로 바뀐 거고 길격이 흉격으로 바뀌었으면은 뭐냐 반대 현상인 거죠. 그죠? 간목일간이 이렇게 사화 식신격인데 식신으로 보았는데 천간으로 정화가 올라왔다 그러면 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간목일간이 6월이다 라고 하면은 정관격이잖아요. 근데 경금 편관이 투관하면은 편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길격이 흉격으로 바뀐 거죠. 자, 길격은 격이 깨지면 흉하다. 길격은 격이 깨지면 흉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흉격은 아주 길격이 격이 깨지면 흉이라고 적었지만은 아주 흉한 거예요. 대흉이다. 흉격을 흉성의 그 작용을 완화시켜주고 흉성을 제복시켜주는 그 글자를 이제 상신이라고 하는데 그 상신의 글자가 무력해질 때, 상신이 합거될 때, 상신이 극을 받을 때, 그때에는 흉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격국에서도 일단 조우를 따지는데요. 조우를 같이 참조해서 보는데 격국에서 조우는 이제 진월, 신월, 유월, 술월 같은 경우는 조우를 이제 안 봐도 되는데 이제 격국은 이제 기론 체계잖아요. 그 기운. 근데 이법에서 조우 잡는 거랑 격국에서 조우 잡는 게 조금 틀리죠. 격국에서는 이런 계절에 태어나면 조우를 안 봐도 되는데 이법에서는 진, 사, 오 이런 식으로 진월 옆에 사, 오라는 그런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법에서는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법에서는. 근데 격국에서는 진월의 간목은 조우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반대로 간목이 수월이다. 수월인데 자수 있고 해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법에서는 무조건 화예요. 이법에서는 왜냐면은 술 옆에 차가운 글자가 있으니까 화죠. 근데 격국에서는 그렇게 수월의 간목은 그러니까 조우를 격국에서는 그렇게 참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국 조우는 이 계절에는 크게 이제 보지 안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고 반대로 이제 해자축 임묘월 사오묘월은 조우를 격국에서도 잘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임수 계수 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난 임계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뜨거운 여름이지만은 내가 물로 태어났고 병정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은 이때에는 조우가 어느 정도 맞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격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운법을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격이 이제 어렵다는 게 그거죠. 운에서 와서 격국이 길신이 이제 파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운에서 그 흉격이 이제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길신격을 파괴하면 대응이다. 반복적인 말씀인 거죠.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자, 월지를 보았을 때 간목이 분기죠. 그죠? 중기, 여기.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이 분기니까 경금이 투관하면 무조건 경금, 그리고 중기,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경금 같은 경우는 사화 같은 경우는 분기가 병화이고, 그죠? 중기, 근데 여기가 먼저예요. 사화 같은 경우는 여기, 중기. 이런 식으로 해수 같은 경우는 무토가 해중에 있는 무토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임수, 그리고 해중에 간목, 해중에 본기는 임수, 그리고 간목. 요 글자가 없으면은 간목의 동생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이런 식으로 투관한 거를 격을 잡는다. 신금 같은 경우도 경금, 무토 다음에 경금, 경금 동생 신금 뭐 이런 식으로 임수 밑에 계수, 무토, 기토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임목이 중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로서도 격을 잡는다. 신금도 그렇고 사화도 그렇고 해수도 그렇습니다. 일단 월지가 강하면 격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첩이 돼 있을 때가 되는 것이고, 인신사에는 그렇게 격을 잡는 거고요. 좌우묘유 같은 경우는요. 좌우묘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월에 계수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임수. 묘월은 을목이 먼저, 그 다음에 간목. 을목이 없으면 간목으로 잡고, 유월 같은 경우는 신금이 본기, 그 다음에 경금 이런 식으로. 5월은 정화가 먼저죠. 그리고 병화, 기토, 무토 이런 식으로 격을 잡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투관이 안 돼 있더라도 자월, 묘월 이 자체만 있어도 그 기운이 사정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로서도 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좌우묘유는 바로 격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5월 같은 경우는 병정일주가 병정일주, 무토일주는 식상격, 인수격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병화가 5월이다. 양이죠. 양인격인데 무토가 떴다. 무거다 그러면은 식상격이다. 식신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식신격이다. 양인의 식신을 봐서 격은 식신격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무오양인 강하니까 양인격으로 양인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거죠. 근데 이 왕한 기운을 식신으로 푸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을 격으로 잡았을 때 이 천간으로 관성운이 오면, 살운이 오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5월 같은 경우는 변하고, 진술충미가 이제 잡고잖아요. 이제 잡기재관인데, 진월에는 이제 무토, 분기, 수월에도 무토, 축월에는 기토, 미월에는 기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무토, 진월 같은 경우는 무토, 을목, 계수 이렇게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중기, 그리고 수월 같은 경우는 여기, 중기, 축월도 역시 여기, 중기 이렇게 잡는 거죠. 미월도 여기, 중기.
이런 식으로 잡고, 만약에 이 글자가 없다, 진월에 을개무가 없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간목, 간목부터 잡아요. 그 다음에 임수, 기토 이런 식으로 잡고, 을목과 개수가 같이 투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 개수가 진월에 같이 투간이 되어 있으면은 그 중에 있는 강한 것을 위주로 잡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기토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토, 간목, 임수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죠. 진월에 요 순서대로 가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투간한 오행을 격으로 잡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운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 글자들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월, 진술중미하고 인신사의 월지에 태어난 사람들의 격이 바뀌는 거예요. 잘 바뀐다. 그러니까 좌우묘유월에 태어난 분들의 격보다 인신사의 진술중미월에 태어난 분들의 격이 이제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 이제 병격이다. 그래서 이제 병격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대운에서 분기가 뜨면 격이 변한다. 대운에서 이제 분기가 뜨면 이제 격이 변하니까 분기가 아니어도 다른 글자가 떠도 격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가 이제 없다는 과정하에 사주원국에, 그래서 여기 중기로 격이 잡힐 때에는 대운에서 분기가 뜨면은, 그러니까 여기 중기로 잡았다가 대운에서 분기가 뜨면은 그 분기를 격으로 잡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만약에 이제 병화가 술월에 신금이 투간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토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토가 수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간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격이 되는데, 대운에서 분기, 술월의 분기인 무토가 오면은 제격이 아니라 식신격으로 본다. 병화 입장에 식신격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식신격으로 변했는데 재성을 보니까 식신생재가 더 원활하게 잘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식신격이다라고 하면은, 식신격이 이제 가장 좋을 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좋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신격의 재성을 보았을 때가 첫 번째로 좋다. 식신에 생재할 때 이거를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격이 완전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식신의 재성이 있으면은 이 재성의 역할이 식신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어디로부터? 인성으로부터. 인성으로부터 재성이 식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신이 생재할 때 가장 좋은 거고, 이럴 때 이제 관살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도 관살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식신이 생재하고 있는데 관살운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관살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는 간목이 5월에 간목이 이렇게 무토가 있어요. 그러면은 병화가 이렇게 떴죠. 그러면 오중에 이제 상관격이 식신으로 바뀌어서 뜬 거죠. 식신격이 성격이 된 거죠. 그래서 식신이 이제 재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신생재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금이 이렇게 오면은, 식신을 정관인데, 정관이 와서 식신을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은 생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식신격의 생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든, 그러니까 관살운이 오면은
운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또 따져봐야 되죠. 이게 합동이냐, 식신이 합거냐라고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추후 오는 운을 봐서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신금이 식신생재가 되는 격이 성격이 되어 있는 사주에 운에서 이런 식신의 글자를 묶을 때 생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 거고, 재생살은 이제 합격이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거죠. 뒤집어져서 어떤 식으로 있냐면 간목, 병, 오, 무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금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 살하는 이제 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재생 살하는 운에는 별로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구조에서는 좀 그러니까 살 운이 와도 그러니까 병화가 간목을 지켜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구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무토 경금 살운이 왔을 때 이때에는 병화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의 이런 운에 오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살을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살은 재생살 토생금 재생살 하면 또 합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식신 생재하는데 재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생재하는데 이 식신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식신 재살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내용이 복잡하죠. 많이 꼬이잖아요. 그죠? 구조에 따라서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내용, 그러니까 식신은 재성을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좋다. 관살은 없는 게 좋다. 운에서도 관살운이 안 오는 게 좋다. 근데 관살운은 온다. 그럴 때 이제 합격이 되고 그리고 또한 구조에 따라서 재생살을 할 때 더더욱 안 좋다. 재생관을 하면은 그나마 낫겠지만은 재생살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신격이 활약을 펼치는데 두 번째는 생재,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 평관을 제사라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식신격이 평관을 봤을 때, 식신제사를 할 때 그런 이제 식신격의 그런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운이 오면은 재성운이 오면은 안 되는 거죠. 재살이 안 되고 식신생재 재생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목, 병화, 그죠? 경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식신제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토운이 왔다, 아이고 토운이 왔다, 무토운이 왔다라고 하면은 무토운이 왔다라고 하면은 식신생재 재생살이 식신생재 재생살하기 때문에 이 식신제살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얘는 뭐 이렇고요. 그래서 재성운이 안 오던가 사주 원국에서도 재성이 없어야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식신이 합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식신이 합돼 있는 경우. 간목 입장에서 병화 식신 정관합인 거예요. 양일간은 이런 식으로 식신이 정관하고 이렇게 합돼 있을 때 요거 성격이라고 봐요. 성격. 좋다. 식신이 관을
물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봐요. 이거를 이제 뭐 합거다, 뭐 묶였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식신격에서 정관을 보았을 때에는 정관합을 하고 있을 때에는 되게 좋은 걸로 봐요. 식신격에서 정관을 이렇게 합하고 있으면은 좋다. 이런 식으로 음간도 정인을 합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뭐 정관격인데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관격이 식신을 보면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정관격이 식신을 보면 안 좋은 거다. 식신격이 정관을 보았을 때에는 합을 하고 있을 때에는 좋은 건데 정관격이 반대로 식신과 같이 붙어 있으면은 요건 또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식신에 합이 돼서 무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식신격만 있으면 식신격만 잘 성격이 돼 있어도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식신격만 있으면 이제 재성이 없든 편관이 없든 이러면은 조금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식신격만 있는 거는 좀 부족하다. 재성운이 오든 편관운이 왔을 때 성격될 때 대발한다. 어쨌든 운에서 이제 성격될 때가 분명히 반드시 오니까 그때 이제 대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격에 대해서 좀 식신격의 성격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